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언급들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낼 수 있게끔 그리고 시장의 충격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국내 증시 지수를 보거나 또 앞으로 방향들을 봐도 이게 지금 정점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좀 불안한 심리가 작용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시장의 바닥을 논하는 그건 신의 영역이니까 좀 언급하기가 그렇고요. 두 다음은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계속 나오고 있죠. 그 팩트가 해석을 하는 그 방향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패드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을 지속해 달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 주로 이제 해외 IB 쪽에서 나오는 우려감들은 패드의 정책 지속에 대한 바람이 역설적으로 우려감을 더 확대시키면서 표현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패드가 정책을 바꾸면은 시장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면서 그러한 점들을 역설적으로 패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지속해달라. 3월에 FOMC 회의를 앞두고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서 최근에 나온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 수출 단가 추이를 보면 그림으로 제가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 나타낸 거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죠. 그림에서 녹색 선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 해외 농산물 가격이죠. 수출 중에서 농산물 가격인데 그리고 뭐 아래쪽에는 평균치 전체 합한 것 그리고 비농산물이 이제 그 아래쪽에 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은 이제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해외 농산물들이 커피나 설탕이나 옥수수나 대두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신고가 흐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증가율, 그러니까 수출 단가가 증가율을 구하면은 그림에서처럼 빠르게 치솟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놓고 보면은 왼쪽 끝부분에 2012년에 금리 인상 시기 직전에 비슷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저 정도까지 나타났으니까 2014년에 나타났었던 그런 금리 인상과 바로 연결된다. 긴축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책하고 주가하고 연동성이 강한 PCPI 지표 제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아까 그 그림을 보면은 그러한 우려감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CPI 지수를 감안했을 때 미국의 그 PCPI 지표 그림에 제가 빨간색 수평선을 그렸는데 그것까지 아마 근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월 CPI 지표 보면은 PCI 1월의 지표를 향후에 나왔을 때 9월의 고점을 이미 넘고 팬데믹 당시를 뛰어넘어서 저 2%에 근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것이 만약에 2%대에 진입하면 시장이 겁을 내겠지만 그것을 일시적으로 뛰어넘는다면 일시적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일시적일지 아닐지 그것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우려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패드는 작년 11월경에 예측치 공개하면서 이 흐름을 일시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미 시장에 정보를 흘렸고 그것이 2월 말 3월 초를 지나면 다시 고꾸라진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우려감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그 모습은 역설적으로 패드가 나온 정보를 못 믿겠다. 이거보다는 패드가 이러한 정책 지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사인을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파월 의장이 공식적으로 정책을 얘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패드가 정말로 정책을 바꾸면 얼마나 시장에 큰 부담이 될지 이것을 논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시장이 항상 오버 액션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팬데믹 당시에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 기록하는 거 우리가 봤었죠. 그 당시에 시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관비 아까워서 유가가 마이너스 났다. 이런 해석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유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물 만기일에 일시적으로 나타났었던 현상에 대해서 시장의 해석 자체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그와 비슷하게 지금 금리 문제도 시장에서 팩트가 오버되거나 왜곡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패드 쪽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장에서 계속 패드 쪽으로 정책을 확인시켜달라고 졸라대는 모습이 시장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약간의 오버를 뛰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어제 밤에 이야기 들어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나 뭐 국채 금리에 대해서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채 발행 일정을 봤을 때 아무래도 금리 상승세는 이번 주에 정점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그대로 가게 될까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정상으로 보나 가격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우려감의 단기 정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는 있지만 어제 저점보다 높은 상황에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어제 저점을 기록했던 것이 아닐까. 만약에 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시장은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받더라도 오늘 밤에 미 국채 발행 일정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크게 우려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이 시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수급에 의한 약세가 이번 주에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죠. 같은 흐름인데 약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펀더멘탈 쪽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간다면 금리 상승 쪽에 펀더멘탈이 좀 많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좀 감안을 할 수가 있겠고 채권의 가격 측면에서 본다면 수급에 의해서 가격 조정이 겹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채권 추가 발행 물량 기준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미국의 채권 총 공급 물량 기준으로 제가 미국 국채 발행 일정을 설명드리려고 자료를 뽑았습니다. 17일부터 25일 기준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총 공급 물량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2,700억 달러가 17일부터 25일 내일까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총 공급 물량이 2,700억 불인데 발행 증가 물량 중에서 25%를 이 일주일에서 1분기 중에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총 발행 물량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 중에 1,270억 달러 발행이 이미 지나갔고 오늘 2년물 FRN이 240억 불, 5년물이 620억 불, 총 860억 불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밤이 1분기 중에 가장 많은 공급이 예정돼 있는 그런 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국채 발행 때마다 나타나는 가격 추이, 국채 가격 추이,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려고 제가 10년물 국채 선물 가격 추이를 미국 걸 가져왔습니다. 붉은색 타원으로 표시한 것이 1월의 공급 시기에 나타났었던 그 흐름입니다. 그 저점을 찍었을 때가 바로 오늘같이 발행 일정 중에 중간이었었던 시점이었고 이번 푸른색 타원으로 표시한 것도 지금 저점을 기록한 것이 그저께입니다. 일정상으로 보면 그때가 딱 중간 정도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파월 의장의 코멘트 주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수급 부담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일정상으로 그 부담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이고 그 부담이 점차 완화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국제 선물 가격이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지나면서 채권 시장이 좀 더 회복세 보이고 그렇다면은 그것이 글로벌 자산 시장에 다시 또 안정을 찾는 과정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밤 미 국제 선물 가격 주목해서 좀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이번 주까지 이 국채 발행 부담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조정은 나타나는 게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그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새롭게 이렇게 또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건 어떨지 궁금해요. 과연 어떤 전략들을 세워야 될까요? 네, 향후에 왜 더 완화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국채 발행 일정이 이번 주에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좀 뭔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향후에는 국채 발행이 안 발행되느냐 더 발행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월별로 미국 국채 신규 발행 증가 추이를 뽑아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걸 분기로 뽑아봤었죠. 그래서 분기로 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2월은 왜 이렇게 부담이 많은가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월별로 뽑아보면 그게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월별 신규 발행 증가치를 꼽아보면 붉은색 박스권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그것이 지금 2월부터 6월까지의 신규 추가되는 발행 물량 증가 추이입니다. 2월이 지금 키가 가장 크죠. 2019년부터 쭉 이렇게 흘러왔을 때 올해 2월이 지금 가장 많은 발행 물량이 월별 중에서 가장 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3월, 4월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4월은 많이 줄어들죠. 그렇다면은 2월에 부담이 일단락된 이후에는 금리에 대한 언급이 점차 부담이 완화가 될 수가 있고 시장은 반등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패드가 경제 전망을 할 때 1분기 후반에서 2분기 초반 이때까지 빠른 회복을 계속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보내는 예측치들도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량화된 지표가 있는 한 시장의 부담은 계속될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저렇게 부담이 완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다른 IB들 같이 막연한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량화된 수치를 얘기하고 있는 패드를 또 믿어야 된다. 이 말씀 다시 반복 말씀을 드리고 정책에 대해서 공식적인 확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제가 미팅 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11일에 ECB, 18일에 FOMC 회의까지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불안감이 극대화될 때 패드 쪽에서 또 시장과의 어떤 소통을 하면서 시그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시장이 반전될 가능성은 항상 오늘 지나면서부터는 그 가능성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